임대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세남 대호세무에게 이하림 세무사입니다. 좀 전에 한번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구독자분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제가 설레는데 이렇게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고 아직은 미미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동기부여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뭐 주택임대 관련한 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네. 준비한 주제 이름은 월세 받으면 종수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 네네.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지금 질문한 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임대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거와 비주거로 좀 구분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거, 이제 주택, 쉽게 주택으로 표현하고, 비주거, 뭐 쉽게 상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시는 그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상가, 오피스, 비주거용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주거용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왜죠? 비주거용은 보통 업무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많이 쓰실 거고 주거용,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보다는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당연히 사용하실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제 과세를 한다는 측면이 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같은 거는 부가세 신고를 대신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대원칙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서 비과세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대표적인 이제 비과세 항목이었어요. 고객분들한테 상담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개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무기장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시고 어쨌든 이런 세금적인 케어를 받는 게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하면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뭐 세무기장하고 거리가 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세무 전문가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에 밖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거용을 임대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이제 보통 주인집이 살고 뭐 밑에 이제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1세대는 무조건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죠. 부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산이 돼야 되는 거고. 자녀는 다른 개념이죠. 자녀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합산해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부터는 주택 임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제도가 있죠. 세계에서 없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이 전세 보증금을 받으셨을 텐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간주임대료, 그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뭐 이자의 성격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뭐 취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내가 주택 임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과세 대상인 비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1세대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월세인지 전세인지를 구분하셔서 월세로 주고 계신 분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전세로 주고 계신 분들은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보증금 전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예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소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수 계산하고 아까 제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런 좀 합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서 다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이 뭐냐 했을 때는 기준 시가 2억 이하면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내가 주택 임대 소득이 있어 버리면 뭐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뭐 누군가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빠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임대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 관리 방안, 절세의 기본은 준비다. 관리가 잘 되면 당연히 절세는 자동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런 주택 임대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면 세무 신고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네네. 종합소득세 신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관리가 되고 있으신 분들인데 사업장 현황 신고를 놓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신고 유형이 이제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고려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큰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생계형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능한 또 절세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까딱하면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